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그동안 이제 매주 게임 하나씩 소개하면서 좀 의미를 살펴봤는데 제가 게임 하나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가끔은 이제 게임 산업, 게임 문화 전반을 좀 다뤄볼 필요도 있는데 요즘도 이슈가 많죠. 뭐 게임 이용 장애,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고 확률형 아이템 같은 문제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온라인 게임이 대중화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한 문제, 디지털 게임의 현금 결제 문제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뉴스에서 가끔 본 기억이 있어요. 게임에 과도하게 좀 돈을 많이 쓰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죠. 네, 주변에서도 아마 이제 가끔씩 농담삼아 하나 너무 많이 썼어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를 통칭하는 용어로 커뮤니티, 산업계에서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현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아마 현금을 막 지른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은데 조금 순화해서 쓴 분들은 과금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상파 라디오잖아요. 이제 표준어 규정에 맞춰서 이 말을 좀 정리해 보자면 사실은 납금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죠. 과금할 때 과는 부과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직접 내는 돈일 경우엔 네. 납부한다의 납이 맞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납금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그런 표현이 되겠죠. 돈을 얼마나 써야 과도한 납금이 되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보다도 듣는 분들이 야, 난 얼마까지 쓰는 걸 봤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또 게임 요즘 안 해보신 분들은 옛날 오락실 시절 생각하면서 그거 많이 써봐야 한 1,000원 쓰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도 보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이제 조사하는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고납금 이용자를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나오죠. 에이, 그게 뭘 많이 쓴 거야라고 하는 헤비 게이머 분들이 있고 한 달에 100만 원을 게임했어라고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인터뷰 해본 분들 중에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쉽게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신뢰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우리 길드의 가입 조건은 한 달에 1억 이상 쓰는 겁니다. 이제 이런 구인 공고들도 있어서 확실히 많이 쓰는 사람의 존재라는 건 요즘은 부인하기 어려운 추세죠. 커뮤니티 사례를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겠지만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게임에 쓰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게임 안 하는 분들은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나 한 달에 1,000만 원씩 게임에 돈을 써서 걱정이야 라고 말하면 보통은 그럼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정말 쉬운 문제죠. 안 하면 되는 거다라는 해법이. 돈을 안 쓰고도 사실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요새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게임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요즘 모바일로 게임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게임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구매하지 않아요. 무료로 시작하세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몇 판 해보면 나름 재밌네 하면 이제 계속 깔고 가는 거고 아니면 지우게 되는데 요즘 게임들은 이제 돈 주고 파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매출을 일으키냐면 조금 재밌을 만하면 이제 편의 기능들을 부가로 파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이 해보신 것 중에 3매치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 3개 맞추면 없어지는 거.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기회가 한 5개 주어지고 10분 정도 참아야 하트가 하나 찹니다. 근데 게임이 재밌으면 못 참잖아요. 그러면 하트 하나에 얼마 이렇게 팔면 안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구매해서 편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요즘 게임들은 결제를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 무료 게임인데 광고를 봐야 혜택을 준다고 하고 또 광고를 보기 싫으면 결제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또 게임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그런 식으로 파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조금씩 하는 결제 플레이가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게임 안에 내가 그동안 투자한 돈과 시간이 쌓여버린다는 점이 참 재밌는 부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하나를 제가 플레이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한 2년 정도 하면서 레벨을 500 정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냥 시간만 쓴 게 아니라 가끔 아이템도 사고 말도 좀 사고 가방도 큰 거 하나 사고 이랬어요. 한 10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어느 지역에 플레이를 하려고 가봤더니 그동안 내가 쌓은 경험치와 아이템으로는 입구도 못 뚫겠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에이 그럼 여기서 그만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쏟은 시간과 정성과 돈이 아까운 거잖아요. 이른바 경제학적으로는 매몰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그 가치가 그대로 서버에 살아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다른 게임으로 간다는 선택이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처럼 아니면 딴 거 하지 뭐라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돈을 많이 쓴 분들이 이거 난 안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결제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보면 야 바보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오래 애정을 갖고 자기 시간을 쓴 결과물이 그 안에 살아있다면은 이거를 포기하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중에 게임 산업계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게이머들이 모여서 트럭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얘기 드린 이 상황의 결과인 거죠. 나는 여전히 돈을 쓰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에게 계속 추가적인 결제를 유도하는 건 기분이 나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결제할 거야. 하지만 적당히 좀 유도해라. 라는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디지털 게임에서 과도한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지 또 사회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게임 제너레이션 이경혁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락실이나 PC방에서 게임을 주로 하던 시절에는 사실 과도한 현금 결제가 문제로 지적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왜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집마다 따지면 이제 어느 집에서는 오락실에서 500원 써도 혼나고 그런 문제는 있긴 했습니다만 금액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온라인에서 지나치게 현금을 쓴다라는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특정한 게임 플랫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긴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가끔 소개드리는 게임들은 주로 PC 게임이거나 아니면 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쪽에서는 이 과도한 현금 결제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플레이하는 게임들은 내가 구매해서 플레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한번 사면 그냥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도한 현금 결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온라인 베이스의 모바일 게임 같은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게임 시작할 때는 무료인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이 아이템을 사거나 뭔가 결제를 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보통 이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적으로 약간 일정한 특정한 플랫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원인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온라인 기반의 게임들은 엔딩이 없는 무한 경쟁 멀티플레이다라는 점이에요. 돈 주고 사서 하는 게임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걔들은 시작과 끝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내가 샀어요. 그러면 네.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어디서 모험을 하고 마지막에 대마왕을 물리치고 엔딩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다 깬 거죠. 그 게임을. 다 깼다라는 네. 표현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걸 5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 정도 플레이했으면 난 충분히 괜찮았어라고 하는데 요즘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엔딩이라는 게 없어요. 잘 보면. 네. 예를 들어 아까 퍼즐 게임 같은 걸 얘기했지만 끝판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예를 들어 5,000 스테이지가 끝이다라고 하면 다음 패치에 또 뒤에 1,000개가 더 붙죠. 여기는 엔딩이라는 게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서버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나는 다 깼어라는 말을 못하니까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데 그 와중에 어떤 게임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을 붙여요. 자고 일어나면 당신의 랭킹이 400등 하락했습니다. 이러면 아침에 그 메시지를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오늘 따라잡아야겠는데? 근데 400등을 올리려면 한 50판 해야 되는데 하트는 5개밖에 없어. 약간 이런 소위 말해 컴퓨터를 상대로 하는 게임이라면 컴퓨터가 만들어진 세계에서 유한한 과제를 풀기 때문에 엔딩이 있는데 사람과 무한하게 경쟁하는 게임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 게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 그냥 무한하게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무한 경쟁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유라는 개념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전에는 게임이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 하는 게임밖에는 안 됐어요. 게임팩 하나를 사면 내가 이걸 질릴 때까지 한다.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막 교환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게임팩 하나를 샀을 경우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 다시 말해 만들어진 가상 세계 전체를 산다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 내가 이 팩을 하나 사면 이 팩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감각으로 게임을 했었죠.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상품에는 재화와 용역이 있다. 그러면 재화라는 게 어떤 실물성을 가진 상품이라면 용역이란 건 서비스죠. 뭔가 이용을 하고 이용료를 내는 개념인데 이 개념으로 본다면 온라인 이전의 게임들은 재화로 팔렸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서 내가 소유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온라인 시대에 들어오면서 게임은 재화에서 용역으로 변화했죠. 이제는 내가 이 게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해서 일정 시간을 플레이하고 빠지고 이때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쵸. 일정한 이용료를 내고 말 그대로 이용을 할 뿐이다라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소위 말해 게임이라는 상품은 90년대, 00년대까지는 재화로서 팔렸지만 그 이후에 온라인 시대에는 이제 서비스의 영역으로 위치를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속에서 소유라는 개념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게임을 소유했다라는 감각으로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캐릭터와 아이템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게임에 쏟아부은 시간과 금전적 어떤 지출들 네. 이 게임 속에 아이템, 경험치, 레벨로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캐릭터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속에서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아주 좋은 칼이 있어요. 그걸 하나 우리가 구매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칼을 사면 정말 나는 이 칼을 소유하고 있고 저 가상 세계 안에서 나는 굉장히 강력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상법상에서 이 아이템 구매는 소유로 불릴 수 있는가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는 직접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이템을 돈 주고 샀다는 건 내가 그 실물 아이템을 산 것이 아니라 이 게임 안에서 이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의 소유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고 사실은 이건 소유라기보다는 이용권 자체, 서비스 접속권 자체를 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겠지만 누가 게임 아이템 사면서 상법상으로는 어떤 권리가 있다 이것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캐릭터는 내 거고 이 아이템을 사면 이건 내 아이템이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럼 그 서버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는 거죠. 소유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백하게 소유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요즘의 의견들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보면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많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소유를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소유한다라는 건데 둘은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변화는 게임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게임 용도가 아닌 사무용, 생산용 소프트웨어들을 잘 보면 예를 들어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오늘 일러스트레이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예전에 다 돈 주고 샀지 않습니까? 좀 비싸긴 해도 한 번 사면 내가 컴퓨터를 바꿔도 설치할 수 있고 다음 버전이 나오면 또 딴 걸 사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다 월 구독으로 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언제부턴가 사라졌죠. 그리고 우리는 상품으로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는 용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실제로 나오는 건 아마 지금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제 원고 주고받을 때가 많은데 예. 그럴 때면 꼭 광고를 봐야 돼요. 이게 싫으면 문서 프로그램을 살까 하는데 월 구독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월 구독료로만 거의 기십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야 그냥 옛날 거를 사놓은 거를 계속 쓸까라고 하는데 기능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이런 변화는 비단 소프트웨어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는 복사기를 샀어요. 회사에서.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렌탈 리스입니다. 아무도 복사기를 사지 않아요. 자동차는 어때요? 옛날에는 자가용 자동차라는 것은 사면 약간 중산층의 로망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점차 리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죠. 조금 더 옛날 얘기를 해보면 전자제품 같은 것도 예전에는 한 번 사면 30년을 쓰는 제품이다라는 광고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실물 제품도 점차 재화에서 용역으로 많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정리를 하면서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많은 기능들, 놀이들, 생산들을 일종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기업들은 그 플랫폼의 이용 요금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혁명 초기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말 그대로 제품을 팔았고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구매해서 소유했던 시절의 자본주의가 있었고 요즘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기능을 렌트하고 기능을 제공해서 이용료를 받는 걸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라고 하면 전부 그런 렌트 기반의 서비스 이용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의 변화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상품으로 재화로 구매해서 샀다면 지금은 서버에서 제공하는 게임 기능을 이용하는 형태로 전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1918님이 아이템이 소유 씨가 부른 썸 같습니다.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해시태그 게임 인문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